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SSARS 규정에 따르는 Review of Financial Statement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2022년 보고서 작성 시부터 적용이 되는 추가되는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eview of Financial Statement이라는 말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되는 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뷰라는 업무의 종류와 of financial statement이라는 subject matter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review, audit, compilation, preparation 뭐 이러한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서비스의 종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업무의 종류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 financial statement이라든가 무엇이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것은 subject matter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리뷰라는 업무를 financial statement이라는 subject matter, 내용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리뷰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검토 업무 이렇게 우리말로는 할 수 있는데 검토라는 말 이렇게 앞에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붙이기로 했었죠. 예전에 이미 대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라는 서비스는 무언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CPA가 의뢰를 받았을 때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대충 확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리뷰 업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뷰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limited assurance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확신을 얻는 업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한적 확신할 때 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 제한적이다라는 의미일까요? 확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확인을 하는데 사용되는 CPA의 업무 종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절차,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analytical procedure라든가 inquiry 같은 아주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그러한 절차들을 위주로 활용을 해가지고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limited, 제한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그런 상태에서 얻은 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떤 subject matter에 대해서 리뷰 서비스를 수행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limited assurance, 매우 제한적인 절차를 사용을 해서 대충 확인을 하고 생기는 확신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이다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conclusion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결론을 도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opinion이다라는 분명한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절차를 사용을 해서 내용을 대충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긴 했는데 내가 확실하게 의견을 표명해 줄 수는 없겠고 conclusion, 결론은 도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도출을 할 때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 am not aware of 땡땡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am not aware of, 내가 그 이하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잘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라는 딱 부러지는 오피니언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떤 subject matter에 대해서 리뷰 서비스를 수행을 해도 동일하다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conclusion을 도출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 conclusion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한다. 중대하게 수정돼야 될 바를
알지는 못합니다. 잘 됐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대하게 잘못되어서 고쳐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유식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을 해주는 업무를 우리가 리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오피니언이다란 말을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리뷰 서비스를 수행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리뷰 서비스를 어떤 서브젝트 매터에 대해서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서브젝트 매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회계적인 문제, 비회계적인 문제, 기타 등등 상당한 다양한 종류의 서브젝트 매터에 대해서 리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서브젝트 매터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문제 중에서 특히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논 이슈어 회사의 재무제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슈어, 논 이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슈어 회사냐, 논 이슈어 회사냐를 보고 답을 고르지 않으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 이슈어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슈 할 필요가 없는 회사죠. 이슈를 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매년 재무제표를 회계 감사를 받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표할 의무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 이슈어 회사의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논 이슈어 회사의 재무제표 중에서도 우리가 애니얼이다. 애니얼이다. 그래서 전체 회계연도 동안 우리가 보통 1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전체 회계연도 동안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재무제표보다 짧은 기간 6개월치, 3개월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 1년 풀 이어가 아닌 경우의 재무제표들은 보통 우리가 Financial Information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앞에다가 보통 interim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지금 interim financial information에 대해서 서비스를 수행을 할 때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또 규정들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논 이슈어 회사의 annual financial statement에 대한 리뷰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라는 얘기인 거고 이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요? SSARS라는 규정을 적용하죠. Statement on Standard, 기준서라는 얘기죠.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입니다. 그래서 지금 SSARS라는 규정은 프리퍼레이션이나 컴필레이션과 같은 어카운팅 서비스와 리뷰 서비스를 수행을 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서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기준서의 이니셜은 AR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AR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지금은 뒤에다가 C라는 것을 하나 붙여줍니다. 이 C의 의미는 Clarify Project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SSARS라는 규정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표현으로 바꿔서 제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C라는 걸 붙이게 되고요. 그냥 굳이 이걸 안 붙이고 AR이라는 이니셜만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고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SSARS라는 규정에 따라 논 이슈어 회사의 Annual Financial Statement을 리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줄 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2022년서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그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conclusion. 자, 결론의 형태, 형식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할 거고요. 이게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잘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 결론에 무슨 뭐 형식이나 형태가 뭐 여러 개가 있느냐? 기존에는 여러 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개로 나눴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개로 나눠진 것이 뭐하고 연관된 거냐면 감사 기준에 따라 회계 감사를 수행을 하고 감사 의견을 결정을 할 때의 상황을 많이 베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 의견 결정 상황처럼 리뷰의 conclusion, 결론을 도출하는 상황을 유사하게 흉내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보통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냐? 자, conclusion의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우리 회계감사 공부를 이미 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감사에서 다 배운 내용이구나. 맞습니다. 자, unmodified, 그 다음에 modified.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결론의 형태가 나뉩니다. 자, unmodified는 우리가 회계감사에서 뭐라고 불렀던 겁니까?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modified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다양한 경우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unmodified conclusion이다. conclusion. opinion이다란 말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unmodified conclusion이다라는 거가 그럼 어느 경우일 거냐? 내가 inquiry나 analytical procedure라는 절차를 사용을 주로 해가지고 대충 확인을 해봤더니 크게 수정돼야 될 바를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야. 뭐 그런 정도. 그래서 크게 수정돼야 될 바를 알지를 못하는 상황의 기본적인 경우가 unmodified conclusio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unmodified conclusion이다 해서 여러분 주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견은 절대로 표명하는 거 아니죠.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의견을 표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대하게 수정돼야 될 바를 아는 바는 없습니다. 라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서 제한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보고서를 써주게 되는 경우를 unmodified conclu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네 덩어리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introductory paragraph, 두 번째가 management responsibility, 세 번째가 accountant responsibility. 어디터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어디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accountant라고 표현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accountant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accountant의 conclusion 해가지고서 IMAC 이렇게 네 개의 문단을 만들게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보고서를 써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unmodified conclusion의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크게 뭐 당황하실 거 없죠. 뭐 대충 내가 그런 알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었던 SSARS 리뷰 서비스 규정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개의 문단으로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걸 아시는 분이라 그러면 크게 달라질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accountant responsibility 이 섹션에다가 independent 유지 의무가 있다라는 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기존의 규정과 차이가 날 바는 없는데 Accountant Responsibility 섹션에 Independent 유지 의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를 한마디 기존에는 쓰지 않았던 말을
하나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unmodified 상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기로부터 이제 변형이 될 때, modified 될 때, modified 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스 스테이츠먼이 있는 경우, 우리가 보통 리뷰 서비스를 수행을 하면서 미스 스테이츠먼을 확인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데, 중대하게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에 기존의 SSARS 규정에서도 리포트를 모디파이 해가지고서 발행해 줘라, 이런 말이 있었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뭐 표현도 애매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 스테이츠먼이 지금 확인이 된 경우, 아주 드물겠지만 확인이 된 경우 modify 해라. 그래서 conclusion을 modify 하는데, modify 할 때는요, 두 개로 또 나누어서 갑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qualified conclusion. 두 번째는요, adverse conclusion. 이거 회계감사 공부하신 분들 같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qualified conclusion 또는 adverse conclusion으로 변형을 해라라고, 결론을 변형을 해줘라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qualified conclusion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요? 이 misstatement이 material한 경우죠. 그럼 adverse conclusion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겠어요? material and 뭐예요? pervasive한 경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황을 나누면 되겠죠. 이건 회계감사 의견 결정 상황과 동일한 판단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추가된 부분이 modified conclusion과 연관된 부분이고, 아예 misstatement이 material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qualified conclusion으로, 머티리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pervasive, 전반적인 재무제표에 문제가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adverse conclusion으로 변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변형을 할 때에는요, 요 기본적인 unmodified conclusion 리포트 작성할 때 하고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변형되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각 5개로 박스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보고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동일합니다. unmodified나 qualified나 adverse나 어떤 conclusion을 리포트한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introductory, management responsibility, accountant responsibility는 동일하고요. 바로 unmodified에서는 conclusion으로 그냥 주고 말았는데, 지금 modified 하는 경우다 보니까 뭘 써줘야 되겠어요? 그 근거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추가되는 게 basis for qualified opinion, basis for adverse opinion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qualified conclusion, adverse conclusion 이렇게 지금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당황하실 거는 없고, 기존에 회계감사 공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SSARS 규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뭐 조금 분명하게 뭔가 추가돼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eview of Financial Statement SSARS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결론을 도출을 해서 리포트를 해줄 때에 unmodified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modified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modified도 상황에 따라 material misstatement이 확인되면 qualified conclusion, material and pervasive misstatement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adverse conclusion이다라고 이런 표현은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감사 같으면 또 어떤 상황도 있었어요? scope limitation이다. 다른 말로 하면 unable to obtain evidence 이런 상황이 있었었죠. 증거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도 있었었죠. 업무에 제한이 생기고 리뷰할 때에도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런 경우 생기면 어떻게 하죠? 뭐 의견을 거절을 한다고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만하게 리뷰가 수행이 되고 크게 문제가 되는 바를 알지 못하는 적정하다라는 리뷰 결론이 도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디스클레이머는 오피니언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스컬 리미테이션과 같은 상황에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때는 리포트 발행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예 써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리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리뷰 에비런스가 제대로 수집 평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incomplete review라고 보통 부르고요. 리포트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리포트 못해줘.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셔야 되고요. 미스 스테이트먼이 원만하게 리뷰가 수행이 되고 미스 스테이트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머티리얼한 문제가 확인이 되면 머티리얼 앤 퍼버시브가 문제가 확인이 되면 각각 상황에 맞게 qualified conclusion, adverse conclusion으로 바꿔준다. 이 표현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고서에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아주 사소하게 추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서부터 지금 새롭게 적용되는 SSARS 넘버 25번인데요. 넘버 25번에 보면 emphasis of matter, other matter.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특별히 강조해 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에다가 기록해 줘라. 또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리뷰의 컨클루전이라든가 리뷰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경우는 other matter paragraph이라는 거를 보고서에다가 추가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닥 중요하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여러분들 회계감사에서 공부할 때에 뭔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뭐 보고서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라고 판단을 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기록된 내용들은 EOM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은 OM, Other Matter로 별도로 추가로 기재해 준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리뷰 오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SSARS 최근 규정에 따라 올해 2022년부터 보고서 작성을 하고 결론을 도출을 할 때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샘플 리포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좌측에 있는 게 Qualified Conclusion의 보고서고요. 리뷰 보고서고 우측으로 화면에 우측에 보이는 것이 Adverse Conclusion의 경우에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ntroductory Management Responsibility, Accountant Responsibility까지는
unmodified나 qualified나 adverse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qualified의 경우에는 basis for qualified conclusion. 여기에는 갭의 위배가 되는 상황,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 상황이 해당될 테니까 기록을 해주면 되겠고요. qualified conclusion이다라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 qualified conclusion에서 핵심적인 표현은 뭐겠어요? except for, 그죠? except for 이 베이시스에 언급되어 있는 그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대하게 수정되어야 될 바를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except for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qualified conclusion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adverse conclusion에서도요. 기본적으로 basis for adverse conclusion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뭐 좀 장황하게 쓸 수밖에 없겠죠. 뭔가 굉장히 많이 갭에 따르지 않은 misstatement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장황한 basis for adverse conclusion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adverse conclusion 들어가는데 이 adverse conclusion에는 due to the significance 이렇게 지금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하의 문제들의 심각성 때문에 이렇게 due to significance of the matter 이렇게 지금 표현을 써요. 그래서 물론 이하에는 이 갭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 재무제표가 갭에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adverse conclusion에다가 혹시 무슨 뭐 I am not aware of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 보고서 작성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qualified conclusion에서는 이하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갈 때 except for 근거에 언급되어 있는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대하게 수정되어야 될 바는 없다라는 한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애드버스에서는요. 어차피 지금 내가 대충 리뷰해 봤는데도 다 틀린 거라고 확인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due to the significance of the matter 이러면서 끝부분에다가 그냥 딴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갭에 따르지 않아 이렇게 지금 표현을 쓰고 말아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탬프 리포트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새로 만들어진 거고 2022년서부터 리뷰 오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을 SSALS 규정에 따라 수행을 하고 보고서를 쓸 때 저렇게 qualified conclusion이 나가는 경우이거나 adverse conclusion이 나가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